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50대 후반의 김미영 씨, 그녀는 5년 전 이혼 후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고 무엇보다 다시는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 그녀가 2년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정말 신중했어요. 한 번 실패한 결혼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아내를 일찍 사별한 호랍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미영 씨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박진수 씨, 62세 키 175cm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신사적이었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잃고 3년이 지났어요. 혼자 살기가 참 외롭더라고요. 그의 진중한 목소리와 슬픈 눈빛에 미영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위로였을까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진수 씨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의 고백에 미영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2년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고 미영 씨는 재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진수 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산악회 활동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 자주 등산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악회 모임이 점점 잦아졌고 평일 저녁에도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산악회라는 게 등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친목도 중요하거든요. 진수 씨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지만 미영 씨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산악회에 한번 놀러 와보지 않을래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도 분명 재미있어 할 거예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수 씨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가보죠.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자신을 산악회에 데려가려고 할까요? 2년간 함께 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동호회 사람들을 갑자기 소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미영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미영 씨는 진수 씨와 함께 강남 모처의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등산 후 이곳에서 뒤풀이를 해요.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영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중년 여성 6명과 남성 2명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분위기는
일반적인 동호회 모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 진수 오빠 왔네. 오늘도 멋져.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달려와 진수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희야, 인사드려. 내가 늘 바라던 미영이야. 진수 씨는 자연스럽게 소개했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활기찼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진수 씨는 여성들과 번갈아 가며 듀엣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고 심지어 뺨에 뽀뽀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빠, 이 노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거잖아. 맞아, 수진아. 그때가 벌써 1년 전이네. 미영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이라면 자신과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여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언니, 진수 오빠 정말 매력적이죠? 우리 산악회의 왕자님이에요. 옆에 앉은 여성이 귓속말했습니다. 왕자님이요? 네, 여기서는 모든 언니들이 오빠를 좋아해요. 하지만 질투 안 해요. 나눠서 사랑하는 거죠. 미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수 씨는 한 여성을 무릎 위에 앉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성은 행복한 표정으로 진수 씨의 목에 팔을 감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영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원래 이래요. 우리는 모두 가족 같은 사이라서. 가족이요? 이게 가족이에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한 여성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즐겁게 논다고요? 남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반지작거리는 게 즐겁게 노는 거예요? 남자친구요? 아, 언니는 아직 여기 문화를 모르시나 보네요. 그때 진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잠깐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노래방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당신이 말한 산악회가 이런 곳이었어요? 미영아, 화내지 말고 들어봐. 여기 사람들은 다 어른이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거라고. 이해요? 배려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과 그렇게 지내는 걸 제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헤어져. 뭐라고요? 여기서 적응 못하겠다면 우리는 끝이야. 나는 이곳이 편하거든.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만을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이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진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당분간 산악회 안 나갈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너밖에 없다니까. 어젯밤엔
정말 미안했어. 미영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의 달라진 행동은 일주일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어서.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예요. 어쩔 수 없어. 부장이라서 빠질 수가 없다고. 하지만 미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의 핸드폰에서 산악회 단체 카톡방의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저 여러 여자 중 한 명일까? 다음 주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진수 씨,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요. 무슨 이야기?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 중 하나인가요? 진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영 씨는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 씨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미영 씨 맞으세요? 저는 지난번 산악회에서 만났던 정수진이라고 해요. 그날 노래방에서 만났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언니랑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수 오빠에 대한 얘긴데 언니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목소리에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보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언니, 진수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개 말이에요. 아내를 사별했다고 했는데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수 오빠는 이혼했어요. 그것도 바람 피우다가. 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요? 네. 그리고 우리 산악회에 온 지도 5년이 됐어요. 처음부터 그 스타일이었어요. 그 스타일이라니요? 수진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여자들한테 각각 다른 말을 해요. 저한테는 첫사랑 같다고 했거든요. 영희 언니한테는 운명이라고 하고 순자 언니한테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하고. 그럼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반반이에요. 어떤 언니들은 알면서도 그냥 즐기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몰라요. 수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남편이 사업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는 외로웠거든요. 진수 오빠가 따뜻하게 대해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작년 봄이요. 다른 언니가 진수 오빠랑 제주도 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미영 씨는 말문이 박혔습니다. 작년 봄이면 자신과도 관계가 한창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 모임에 나가세요? 글쎄요. 이상하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수 오빠가 워낙 달콤한 말을 잘하거든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요? 진수 오빠가 매달 용돈을 줘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집 가게에는 보탬이 되거든요.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수 씨가 자신에게도 가끔 용돈을 준다며 돈을 건넸던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른 분들도 받으세요? 네, 대부분. 어떤 언니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대신 내준대요. 미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혼자 앉아 지난 인연을 되돌아봤습니다. 진수 씨와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달콤했던 데이트, 진실한 것 같았던 고백, 미래를 약속하던 그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자괴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 씨였습니다. 미영아, 뭐해?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일은 바빠요. 그래? 그럼 모레는 어때? 모레도 바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화났어? 무슨 일 있었어? 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언니들도 만나 보세요. 특히 영희 언니랑 순자 언니. 진수 오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언니만이 아니에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 주실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사실 영희 언니는 작년부터 진수 오빠한테 실망이 많았거든요. 다른 여자 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말하는 것일 테지요. 미영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려고 하세요? 저는 오히려 수진 씨 입장에서는 방해꾼 아닌가요? 수진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저도 딸이 있어요. 대학생인데 우리 딸이 이런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지 말자. 정면으로 맞서보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진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다른 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언니.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오후 3시 홍대 근처 조용한 찻집. 미영 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진 씨와 함께 2명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앉으세요. 영희 언니, 순자 언니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수 씨를 3년째 알고 있어요. 남편과 별거 상태였을 때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의지가 됐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 위로가 됐는데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이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미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2년간의 연애, 산악회에서의 충격까지. 저는 심지어 재혼까지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작은 용기의 시작. 이제 어떻게 하죠? 미영 씨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단 서로 연락을 끊지 않으면 어떨까요? 혼자 있으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희 씨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와는 점점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집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며칠 후 네 사람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진수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영 씨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바쁘다고 하세요. 저도 어제 같은 말 들었어요. 핑계 대고 안 만났어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버텨요. 작은 격려의 말들이지만 미영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 2주가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진수 씨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세 사람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영희 씨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편해져요. 거짓말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언니들, 진수 씨가 산악회에서 쫓겨났대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알게 됐나 봐요. 여러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며칠 후 산악회 회장이라는 분에게서 미영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한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대신 밝고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영희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수 씨한테 의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정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순자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더 행복해요.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찾던 건 진수 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건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끼리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이 한 달 동안 언니들 덕분에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미영 씨의 제안에 모두가 즉석에서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좋은 일로 만나요. 맞아요.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가요.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소 씨라는 거짓된 인연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진실된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보니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언니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것 먹으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미영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니들. 오늘도 고마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봄이 왔습니다. 미영 씨의 카페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네 사람이 처음 만난 지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언니, 안색이 정말 좋아 보여요. 수진 씨의 말에 미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도요. 뭔가 밝아졌어요. 곧 영희 씨와 순자 씨도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 상담 받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순자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진소 씨였습니다. 네 사람은 긴장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앞섰습니다. 미영아, 잠깐 얘기 좀. 여기서 하세요. 이분들도 다 아는 사이니까요. 진소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영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찾았거든요. 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진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진수 씨가 떠난 후 네 사람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았어요? 미영 씨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텐데. 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 계속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응원하고.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카페를 작은 북카페로 확장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순자 씨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고 수진 씨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언니들 정말 감사해요. 미영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니들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영희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뀐 거죠. 미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네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언니들, 우리 다음 달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에는 제가 좋은 곳 찾아볼게요.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것일까요?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미영 씨와 새 친구들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더 큰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것이죠.